공통근이 무엇인지 연립방정식에서 연결되는 내용인데, 공통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공통근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미정계수를 찾아주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두 근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각 항의 미정계수들을 어떻게 결정해 줄지, 걔네들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고 그 값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요 단어는 특히나 외우기가 먼저보다는 이해를 하면 외워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 안 가져도 되고, 먼저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공통근이라 무엇인가 공통근의 뜻부터 확인할 건데, 말 그대로 연립했을 때 나오는 또는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두 개 이상의 식에서의 공통인 해를 공통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따라서 공통근의 뜻부터 정리시켜보면, 자, 공통근의 뜻은 먼저 미지수가 한 개인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 자, 얘를 공통근이라고 한다. 보통은 2개 이상의 다항 방정식에서 나오는 것. 일반적으로 2개의 다항 방정식이 주어진다. 자, 이때 2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공통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통근을 주는 경우보다 공통근의 조건을 주면서 미정계수라던가 미지수의 값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통근이 주어지면 한 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t, 공통근의 값을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하나의 미지수를 사용해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식을 만들기. 그럼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자, 둘 사이에서 공통인 해기 때문에 당연히 2개의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서 같은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공통근. 각각 구하여 공통인 것을 택한다. 공통근이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각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서 걔네들 사이에서 같은 값을 공통근으로 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2차 이상의 방정식의 경우는 두 방정식들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전에 했었던 것처럼 최대 공약수, 각 방정식에서 각각의 식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후에 이 최대 공약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의 해가 바로 공통근이 된다. 자, 세 번째는 두 방정식을 변형하여 자, 식을 적당히 변경시켜서 그때 구하게 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자, 원래의 방정식의 대입해요.
성립하는 것만을 택한다. 자, 여기서 두 개의 방정식을 변형한다라는 말은 이 방정식에 분명히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변형한다는 말은 미정계수를 소거하거나 주어지는 방정식에서 미정계수를 소거하거나 아니면 차수를 낮춘다. 다시 말하면 차수를 낮춘다는 얘기는 2차항의 계수를 그 위쪽에다가 빈자리에다 써도 되고, 화살표에서 아무데나 빈자리에다가 화살표에서 나타내도 되고, 또는 차수를 낮춘다 그래. 그러면 차수를 낮춘다는 얘기는 최고차항을 정리시키자. 자, 이렇게 요 방향으로 방법은 변형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방정식에 들어있는 미정계수를 소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각각의 방정식에서 최고차항의 차수를 낮춰서, 즉 3차 경우는 3차항을 소거시키고 2차항이 최고차면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식을 적당히 변형시키자라는 것. 자, 요 특징은 근데 공통근의 성질이 뭐 있냐면, 공통근의 개수보다는 항상 공통근이 더 많을 수는 없고, 공통근의 개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지. 공통근이 차수를 넘어갈 수는 없겠지, 그 개수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을 인수분해 이렇게 x-알파가 되고, 하나는 x-베타는 0의 꼴로 2차 방정식의 경우 인수분해했다. 근데 나머지 하나의 방정식도 x-알파 곱하기 x- 감마는 0으로 인수분해됐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두 식을 더해. 이제 변형하는 방법은, 자, 두 식을 더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 x-알파, x-베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변끼리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얘네들 사이에서 x-알파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인수분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방정식을 푸는 일이거든. 0이 되고 2x-베타 감마는 0이 되면서 근이 뭐 나오냐면 알파 또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자, 공통근은 x는 알파가 될 거고, 만약에 나머지 한 근도 대입했을 때 경우가 성립하면 얘네들도 뭐가 돼? 공통근이 될 것이고. 자, 두 식을 빼면 최고차. 두 식을 빼게 되면 결국은 어디가 소거된다? 2차항이 소거된다는 얘기. 두 식을 빼면 이제 x-알파, x-베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는 거지. 0이 될 거고, 마찬가지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 인수분해하는 거에, 그러면서 남는 식이 x-알파와 감마-베타는 0이 되죠. 만약에 감마하고 베타가 같아버리면 결국은 얘네들이 공통근이 두 개가 돼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공통근을 하나라고 제한했을 때, 공통근이 몇 개다라고 제한을 안 두면 미정계수들까지도 다 같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서 두 식을 뺐을 때 x는 알파다라고 한 것은 두 근의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하나라고 쟀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빼가지고 공통근을 찾아내는 거지. 자리가 좀 좁은 것 같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통근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고, 그랬을 때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게. 자, 세 번째, 그러면 문제 예제가
3번에서 예제가 나와 있는데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근을 뭐라고 놓고 만약에 시작을 하냐면 알파로 놓고 시작을 많이 하기는 해. 근데 나는 문제에서 알파가 들어가 있어. 다른 조건 안에 알파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럴 때는 공통근을 알파로 가져다 쓰지 않고 다른 문자를 가져다가 사용. 그럼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우리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m은 0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파의 제곱 더 빼기 m-5 알파 플러스 3m은 0이야. 자, 얘네 둘을 봤을 때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m이 살아나는데 안 적고 그냥 보기만 해. 여기는 만약에 이 차항을 소거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이유를 보여주면 자, 둘이 뺐어. 그러면 부호가 바뀌면서 요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공통근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얘네들 사이에서 분명히 최대 공약수의 형태가 하나는 나와줘야 돼. 1차식이. 근데 얘는 풀어서 보면 이거야. m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m이고 m알파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m은 0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가 돼버리냐면 알파도 못 구하고 m도 못 구해. 다시 말하면 알파를 소거하기에도 어려워. m을 소거하기에도 식이 복잡해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m을 소거하고 싶으면 m을 묶었겠지. 알파 마이너스 3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5알파는 0으로 했겠지. 그럼 알파를 소거하려고 했더니 여기 안에 알파가 소거 있고 m을 소거하자니 개수를 맞추려고 보니까 얘네들의 형태가 너무 무겁고 그럼 얘네들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 빼가지고 알파가 0이다 라고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m이 중간에 살아있으면서 미지수가 지금 두 개가 다 살아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소거시키자 2차항을 아니 2차항을 소거하기보다도 어느 쪽을 m을 먼저 소거시키자는 거지. 상수항 쪽을 소거시켜서 양변을 서로 더해줘. 그러면 누구만 남게 되냐면 봐봐. m이 아까는 m하고 알파가 다 살아있는 상태가 됐어. 근데 얘네들은 더하잖아. 그러면 상수항도 지워지지만 1차항에 보면 m알파하고 마이너스 m알파가 풀어지기 때문에 더하면 얘네들도 사라져. 다시 말하면 옆에다 살짝 적어보면 이거란 얘기야. m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m은 0이고 얘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m알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m은 0이야. 그러면 항이 몇 개가 줄어드냐면 두 개나 사라질 수 있어. 얘네 둘이 그대로 똑같이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누구만 살냐면 알파만 살게 돼. 알파만. 그럼 결국은 얘가 더했을 때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더하지 않았냐? 더했지. 아, 내가 이 부호를 안 바꿔줬구나.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6알파는 0이 돼. 그러면 2알파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3은 0이 되면서 첫 번째는 알파가 얼마일 때 공통근이 0인 경우가 하나 생기고 또는 공통근 하나가 마이너스 3이 생겨. 그럼 요때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두 개의 방정식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하면 돼. 결국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어제 했던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은 미정계수 찾는 것밖에는 안 돼. 알파 구했으니까 알파 자리에다 0을 다 대입해. 다 대입하면 자 어디만 남아? 마이너스 3m만 남으면서 m은 결국 얼마 되냐면 0 나오게 되고 알파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알파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3 대입해. 둘 중에 아무데나. 그럼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m은 0이고 그럼 6m이 6이 되면서 m은 1. 그래서 요때는 m이 1의 값. 요렇게 찾는 경우. 그러면 여기 공통근을 갖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m이 0이거나 또는 얼마다 m은 1이다 하고 답이 나오는 거. 근데 알파가 0이 되잖아. 이제 봐봐. 문제 적으면서 알파가 0이면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 비교하면 여기서 알파는 결국 x값이야. 근데 x에다가 0을 딱 대입하잖아. 0을 더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3m은 0이고 x제곱 플러스 3m은 0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대입해봤을 때 얘네들이 m도 대입하는 거지. m도 대입하고 알파도 다 대입해봐. 알파도 m에다가 알파에다가 0을 대입하면 m도 0이겠지. 그지?
알파에 0 대입하면 m도 0이기 때문에 다 대입하면 다시 말하면 m이 저기다 0 대입해봐봐. m에다 0을 대입하면 m자리가 0이 되면서 x제곱 플러스 x 되고 두 번째 식도 m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누가 나와? m이 0이면 5x 나오겠지.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갖는 거는 맞지.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찬가지 m에다가 1을 다 대입해봐.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은 이 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지만 공통근을 하나만 가지면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에서 그냥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지만 문제 조건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면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답을 걸러내란 얘기야.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냥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말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 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하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번? 4번이야. 아, 여기 있네. 자, 4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럼 푸는 거는 똑같아. 자, 두 개의 식을 서로 이번에는 뭐 해줄 거냐면 자, 여기는 그냥 상수항을 소구하기에는 상수항 쪽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 소구가 어렵기 때문에 두 식끼리 서로 빼가지고 최고창을 소거시킬 거야. 여기는 그냥 x를 알파로 안 놓고 들어간 거고 빼면 3mx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 m은 0이 되고 3m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럼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네. 0 되는 경우니까 m이 0이거나 또는 x가 1이야. 그럼 이럴 때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확인해보라 그랬지. 첫 번째 m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럼 m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해보면 자, 첫 번째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m이 0이지 대입하면 플러스 1은 0 나오고 자, 두 번째 식도 x에다가 0 대입하면 m에다 0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식이 서로 같은 식이 됐어. 그러면 식이 서로 같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 공통근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럼 공통근이 오직 하나라 그랬는데 얘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란 얘기는 공통근이 오직 하나가 아니라 서로 같은 게 두 개가 생겨버렸잖아. 그럼 이거 문제 조건에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문제 조건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얘는 아니구나라는 알고 누구로 들어가? 그럼 x는 1이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공통근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이제 뭘 찾는 거야? m의 값 찾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다가 x에다 1 대입해서 0이고 2m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럴 때 m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공통근은 찾으라고 하면 공통근은 x는 1이 될 거고 그때 만족하는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문제는 한 번 더 꼬면 이제 뭐해? 공통근이 오직 하나일 때 그 외 나머지 두 근의 합이라던가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이라던가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이라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각각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문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m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통근이 오직 하나일 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다 바뀌어요. m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m까지 알아서 구하고 나머지 서로 다른 근도 하나씩 더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지. 문제는 바뀌면이 자 5번 문제. 자 종수근이 주어졌다. 이거는 어제 했던 방정식. 자 미지수의 개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항상 같으면 오직 하나의 근을 한 쌍의 근을 갖는가 하든가 몇 개의 근을 갖는다고 2차 방정식 나왔는데 방정식 중에서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다 어제? 무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부정이라 그랬어? 불능이라 했어? 그래.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져 버리면 부정 방정식. 그거 넘어오는 문제예요. 5번은. 그래서 5번 유형은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어디까지 같이 원래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게 더 풀기가 수월하냐면 부정방정식하고 같이 연결해서 풀었을 때 풀어지는 문제. 왜냐하면 조건이 뭐가 되냐면 정수근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정수근이 주어졌을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근이 조건이 정수야 정수.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야. 정수를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부정방정식으로 유도하라는 얘기.
정수 조건에 부정 방정식을 유도한다. 자, 어떻게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따라 나오지. 근과 계수의 관계 온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 어제 봤지? 두 식의 곱은 상수 K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와 적당한 값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값을 대입해서 찾기로 하고, 자, 두 번째는 뭘 이용해서 판별식,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갖다 쓸 수 있지. 왜냐하면 정수는 실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수도 실수에 포함되니까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과 같으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미정계수의 범위라든가 값을 결정해준다. 자, 숨어있는 말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이유가 정수도 뭐니까? 실수이니까. 그래서 정수분이면 실근이다. 그래서 실근을 갖는 조건 이용하게. 자, 6번입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x값들이 자연수구나. 그럼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이지. 그러면 문제 조건 만들어서 숫자 갖다가 뭐하라고?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뭐 하자? 두 부정 방정식을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 정수군을 아예 뭘로 놓자? 알파하고 베타를 하자. 그 다음에 양의 정수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 유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기로 했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더하기 4고 알파 베타는 3-2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식을 풀 건데, 자, 알파 베타 미지수 2개 나왔지, m 나왔지, 미지수 3개야. 근데 식은 2개밖에 안 돼. 그럼 이게 뭐야? 부정방정식이나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지. 왜냐면 조건이 정수 조건이니까 이거 부정방정식과 관련됐구나. 그러면 누군가를 소거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정수꼴이 나왔으면 두 식의 곱이 정수로 나오기로 했는데 알파하고 베타는 절대 소거시키기가 어려워. 동시에 다 소거시키기는. 그러면 다 지울 수 있는 문자가 여기서는 뭐야? m이야, m. 그럼 소거한다라는 것은 지우기 쉬운 거, 없애기 쉬운 문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m을 찾는 거가 먼저긴 하지만 m을 찾기 위해서 알파 베타가 나와주는 게 우선이라는 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m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지. 자, 얘를 1번식, 2번식으로 놓고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를 소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해준 거야? m을 소거하는 방법. 그래서 1번식에다가 2 곱하고 둘이 서로 더해서 만들면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얼마가 나냐면 11 나와. 그럼 어제 해봤지? 상수 K가 되도록. 그러면 알파 베타 미지수 2개 있는 쪽을 뭘로 보자? 2차식으로 보자 그래서 대각의 곱의 형태로 2알파 2베타 그러면 상수끼리 곱해서 상수항 4가 늘어났네 라는 걸 알고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는 4만큼이 항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양변의 그 늘어난 수만큼 더해주기.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이미 자연수야. 알파하고 베타는 양의 정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훨씬 쉽지. 자연수니까 1, 2, 3, 4 갖다 쓰란 얘기고 곱해서 15가 되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면 돼. 뭐 1하고 15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3하고 5도 될 수 있고 5하고 3도 만들 수 있고 15하고 1도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미 이만큼씩 더해졌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생략이 돼. 이런 경우들은 지워지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를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 요때는
알파, 베타가 나타내지기를 1,3으로 만들어지고 요 경우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는 3하고 1로 결정이 되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만들어지기를 알파는 3으로 놓고 베타는 1로. 아까 앞에 조건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기 때문에 조금 단서를 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m의 값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되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더하기 4와 같고 우리가 찾을 건 m이기 때문에 4는 m 더하기 4에서 m의 값은 얼마이다? 0이다 하고 찾아가는 거. 정수 조건이 붙었을 때 뭐하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문제를 식을 이끌어내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하나 있다. 자, 하나 적어보면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또 하나,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래? 자, 적어보면 이렇게 해보자고.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야, 실은. 근데 근을 정수라고 줬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요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야. 얘도 똑같은 조건으로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커 이렇게 주면 얘네들이 결국은 무슨 식이야? 서로 같다야. 그럼 결국 뭐란 얘기야? 항등식이란 얘기겠지. 그래서 뭐하라 그랬어? 지난번에 적다. 아까 어디서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값을 대입하라겠어. 얘네들이 항등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에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위쪽에는 4 플러스 2m 플러스 8 더하기 3 마이너스 2m인가? 그지?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구랑 같아? 우변에다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얘랑 지워지겠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으면 결국 얘들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는 얼마와 같다? 15와 같다. 아까 위에서 했지? 알파 더하기랑 베타 더하기는 15라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자 7번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두 근이 이번에는 정수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방법 아까 했고 이번에는 뭘 이용할 거냐면 정수도 실수이기 때문에 뭘 이용할 수 있다? 실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아니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자 실근 그 판별식 이용해서 자 정수근은 뭘로고 실근이기 때문에 자 정수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러면 4분의 d 공식 가져다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가 되도록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m의 제곱이 2보다 작아. 그럼 제곱에서 2보다 작기 때문에 m이 뭘로?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 자, 여기는 아까하고 다르게 조건이 두 근도 정수이지만 m도 뭐라고 돼 있냐면 정수라고 돼 있어.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m의 값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겠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m의 값은 뭐뭐 있어? 마이너스 1이 있고 m은 0도 있고 세 번째 m은 얼마도 있고 1도 있고 그렇게 해서 m을 가져다가 주어진 식의 대입. 그럼 x제곱 플러스 2x는 0이고 그럼 x는 인수분해서 0과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고 m이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m이 1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면서 x값은 0 또는 2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되냐면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리수 나오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근은 마이너스 2하고 0. 자, m이 1일 때 두 근은 0과 2. 만약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정수근이니까 실근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제한을 주면 되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 그 정수근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에 정수근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방법 방금 두 가지 했는데, 첫 번째는 근과계수의 이용을 해가지고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번 유형으로서 정수근도 어차피 실수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의 조건이 정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지. 미정계수 저 m이 만약에 실수라고 하면 저 방법 쓰기는 힘들어. 범위를 찾으라고 했겠지. 그지? 근데 저 m이 미정계수의 조건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서는 판별식을 갖다 쓸 수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을 걸러내서 정수들을 찾아서 다음에다 이제 뭐에다가 2차 방정식에다 적용을 하고 거기서 정수의 근을 갖는 m의 값을 찾아주는 과정이었어. 차이점 분명히 앞에서랑 다르지? 자,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8번은 자, 계수가 실수일 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결정해. 무슨냐면 자, 이거야. 실근의 부호를 주면서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미정계수를 찾는 일이야. 그냥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거는 중학교 때 과정이고, 고등과정에서는 방정식에서 해의 조건, 2차 방정식에 해의 조건 또는 범위 또는 부호를 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미정계수들, 즉 x의 계수라던가 상수항이라든가 얘네들의 값이라든가 부호를 결정하는 일을 고등학교 때는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첫 번째는 계수가 조건이 실계수일 때야. 그랬을 때 실근의 부호를 결정하는데, 자, 첫 번째는 부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 아니면 부호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냐, 이런 식으로 쪼개져 나눠질 때, 자, 적어보면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자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자, 여기는 외우는 것보다 이해가 먼저 되면은 외우는 건 당연히 따라와. 뭘 갖고 온다. 2차 방정식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인수분해에서 해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근과계수야 사실은. 거의 다. 아니면 판별식.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생각해봐. 여기는 누구랑 같이 관련되냐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당연히 뭐겠어. 두 근이니까 중근을도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 뭐라고 됐어? 처음에 예제 시작할 때 실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실근을 갖을 때겠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갈 때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둘의 부호가 서로 양수야. 그럼 당연히 뭐겠어? 둘의 합이 0보다 크겠지. 당연히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뭐겠어? 0보다 크겠지. 그럼 2차 방정식 그게 다야. 근의 개수는 2개. 서로 같으면 중근.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그 차이.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뭐냐 여기. 따라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 중근을 갖는 경우도 포함하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당연히 뭐가 0보다 크다. 말했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끌고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리고 당연히 뭐가 돼? 중근인 경우도 포함하고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그럼 뭐겠어? 당연히 판별식은 뭐에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둘 다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0보다 둘 다 음수야. 두근의 합은 0보다 작다. 두근의 곱은 됐네. 이거 뭐 누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 담아져 이거는. 그래서 적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근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근의 조건으로 2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계수들의 범위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방법. 자, 세 번째는 세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아니,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생각해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하나가 양수면 당연히 하나는 음수겠지. 그러면 부호가 이미 다르다는 얘기는 둘은 뭐겠어? 중근을 포함해 안 해? 안 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 0보다 커지겠지. 그건 당연히 따라오고.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둘의 합이 0보다 클지 작을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럼 그거 우리 갖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부정확한은 갖다 쓸 필요가 없어. 불확실한 거는. 정확한 거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두 가지만 가져다가. 자, 이번에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자, 얘는 뭐만 하면 된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하나만 갖다 쓰면 돼.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어서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판별식 조건을 쓰지 않는 이유를 잠깐만 적어보면 이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건 확실해. 그 다음에 아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출발을 했고 우리가 근각의수의 관계 갖다 쓴다 그랬거든. 그럼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a분의 c야. 그럼 얘가 0보다 작다네. 그럼 양변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줘? a의 제곱만큼 양변에 곱해줘. 그러면 a의 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에 영향을 절대 안 줘. a가 양수일지 모를지 지금 안 줬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동호의 방향이 또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부동호의 방향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야? 양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곱해준 거야. 그럼 양변에 a의 제곱을 곱해줬기 때문에 a 곱하기 c는 당연히 0보다 작지. 그러고 나서 판별식을 갖다 써보자. 그러면 ac의 부호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0보다 커지겠네. 그래서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즉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인 경우 이 조건이 붙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생략합니다. 자,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여기에 부호가 서로 다른다라는 경우 안에 다른 것들이 하나 더 붙는데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이따가 잠깐만 쉬었다가